안녕하세요. 시라큐즈 박사 이승윤이 간다. 이승윤입니다. 전직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오늘은 할 말은 좀 시원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국방부 출입 시절에는 이 군의 사기를 생각해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오늘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18년 연말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방부는 2019년부터 이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카메라나 GPS를 이용한 이 기밀 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제가 2019년에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2022년 올해도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시바기간다에서 방산 경제 관련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정말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취재했던 이야기를 이번엔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6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2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병사들이 총기를 손질하는 모습, 장갑차가 논두렁에 빠진 모습 등이 여과 없이 게재됐습니다. 이 바닥에 앉아서 총기를 닦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찍어 올린 병사는 내일 야간 사격 있다고 개인 정비 시간이 이게 맞아? XX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간 사격에 대비해 이 총기 정비 명령이 내려오면 따르는 게 맞을 텐데 이 불만을 토로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이 사진은 나중에 육대전에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이 시골 논길 수로에 빠진 장갑차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역시 댓글에는 군대 내 허술한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육군규정 200 제106조 5항에 따르면 비밀 및 일반 군사 자료를 SNS에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 버젓이 어긴 거죠. 또 보안 어플을 임의로 삭제하고 사진 촬영을 하면 휴대전화 사용 지침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위반자를 색출이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2019년 1월 중순부터 이 군부대 안에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됐는데 장병들에게는 당시에 보안용 스티커가 지급됐습니다. 이 카메라에 부착해서 촬영을 막기 위한 용도지만 병사들이 제대로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 붙이고 그냥 진짜 다 쓰고 있는데 군사 기밀 같은 거 이거 부대 위치라던가 부대 안에 막 장비 이런 것들 찍어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냥 이거를 친구들한테 올려주려고 막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렸는데 한번 스티커를 붙였다 떼면 배경색이 바뀌는 보안 기능이 있긴 한데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보안 스티커를 붙여봤더니 하루에도 몇 차례나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대 안에서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언제든지 보안 스티커를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군 전용 특수 스티커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7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일반 보안 스티커여서 저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스티커를 구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뗀 다음에 다시 스티커를 구해서 붙이고 막 그랬어. 이 휴대전화 GPS나 녹음 기능을 이용한 군사기밀 유출에는 보안교육 말고는 병사들의 양심에 그냥 맡겨야 할 정도로 아예 대책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소셜미디어를 검색해보면 이 군 장비나 부대 내부를 최근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국방부도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민간 업체에 의뢰해서 카메라와 GPS 작동을 차단하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앱 개발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방부는 서둘러 휴대전화 이용부터 허용했습니다. 당시 제가 입수한 국방부 문서를 보면 2018년에 실시한 2차례 시범 사업 과정에서 앱을 개발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무시됐습니다. 그동안 기밀이 유출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예정대로 사업을 강행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GPS를 차단하는 보안 앱을 개발했지만 일부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의 경우 녹음 기능은
물리적으로 이 제어가 안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 병사들한테 보안 교육을 잘 하고 만약 보안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하도록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당시 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병사는 전체의 30%에 달하는 12만 명이었는데 당시 군에서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2019년 2월에 병사 전체의 50%인 19만 명, 2019년 3월에는 28만 명, 2019년 4월부터는 무려 전 장병으로 이 병영 내 휴대전화 시범 사용을 확대했습니다. 국방부가 제대로 된 보안 대책도 없이 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한 데엔 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그 공식 카페에서 병사들의 그 휴대폰 사용에 대한 거를 공약처럼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후에 17년도 말경에 그 청와대 정책보고 국방개혁부 2.0 그 일환으로 보고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져갖고 차후에 그거를 다시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시범 사용에 대한 걸. 부실하게 준비가 이루어지다 보니 훨씬 적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쓰는 이 군 장병들이 한동안 일반인들과 똑같은 요금제를 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후 병사들의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에 전면 허용됐습니다. 문제는 국방부가 이렇게 보안 문제가 드러났지만 오히려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병사들은 이 평일에는 일과 후인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범위와 이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뒤에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 병사의 스마트폰 보안 위반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자 지난 18일엔 이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보안 앱을 안 깔거나 이 군에 보고하지 않고 몰래 이 스마트폰을 한 대 더 들여오는 일탈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어 지금도 이 병영 내 스마트폰 보안 관리의 허술함이 여실하게 드러났던 지난 18일 이 국방부 정례 브리핑 직접 보시죠. 이제 최근에 뭐 그 전역한 일부 병사들은 지금 현재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보안 앱을 안 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시범 운영하는데 그 시범 운영 부대에서 병사들 휴대전화에 그 현재 청사 같은 경우 그 보안 앱을 깔고 있습니까? 의무 규정 아닙니까? 의무 규정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안 그 대책은 각 부대별로 지행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특수한 부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대다수 부대들은 그런 앱을 통해서 이렇게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군 부대 내 사병들의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뒤에 이 불법 도박 건수와 액수 모두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군대 내 사병이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돼서 입건 처리된 건수는 총 1,557건, 적발 총액은 60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2017년엔 52건에 26억 원, 2018년엔 104건에 32억 원에 불과했는데 제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문제의 시범 운영이 시작된 2019년엔 535건에 169억 원, 2020년엔 564건에 237억 원, 지난해엔 302건에 139억 원에 달했습니다. 억대 고액 도박도 2017년엔 불과 6건이던 게 지난해 4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20년 적발된 육군 A1병은 무려 2,10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대에서 상당수의 병사들이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걸 지휘관들이 알아도 이 병사들의 불만을 살까봐 우려해 적극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군 인권이 강화된 건 좋은데 병사들의 권리만 신장됐을 뿐 지휘관의 권위는 많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위관급 장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육대전에 이 부대 내 사진을 찍어 올려도 군에서 이 공익 제보로 인정하는 바람에 지휘관들은 누가 찍었는지 적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이 병영 내 부실급식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대남 표심을 고려해서 무작정 급식비를 올려주고 달리기에만 급급했던 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해 이 병사 월급을 경쟁적으로 올려주는 정책을 이 공약으로 내걸다 보니까 군 복무 기간도 길고 처우는 열악한 이 부사관과 초급 장교 지원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병사가 부대에서 다치면 부모가 사단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사단장이 소대장을 불러다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병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즘 위관급 지휘관들은 병사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다 보니 요즘 군대가 보이스카웃이 되어버렸다는 한탄 소리가 군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군 생활을 보람차게 할 수 있도록 잘 챙기는 게 국방부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군대가 군대답게 기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국방부의 임무죠. 대한민국 군대가 하루빨리 기강과 보안의식을 제대로 갖춰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박이 간다 이승윤이었습니다. 아는경제 채널과 시박이 간다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